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또 한 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영상이 다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해주는 수량도 사실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3,000가구 중에서 대구에 2,674가구를 LH에서 매입해주고 경기 북부에 5,000가구, 충남에 1,500가구 지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LH에서 매입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00가구를 바로 대구만 집중적으로 2,674가구를 바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H에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아주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뉴스 모든 매체를 공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정책이라든지 흘러가는 동향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적어도 무조건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의 정부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25년 2월 달에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공급정책을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사실 정치인들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고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알아야 됩니다. 공공민간 착공 목표는 25년도 전국에 13만 8천 가구 착공 계획을 했었고 수도권의 상기 신도시, 곧양, 창릉 등 상기에 3만 가구 공급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25만 2천 가구, 25년 누적계 이 계획은 저번에 뉴스에서도 실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내용까지도 나왔었는데요. GTX나 다양한 교통 확충망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실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건설 현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는 사례들도 발생되는데요. 25년도에 SOC 예산이 6조 8천억 원 조기 집행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건설 쪽에 관계가 되는 거죠.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나 터널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건설기업이 죽지 말라고 정부에서 일감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도나고 파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 결국은 국가 부도로 사태가 바뀌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의 건설사에 밀어주기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번에 신문기사에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준다. 규모는 악성 미분양 3,000가구입니다. 예산은 3천억 원. 하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3천억 원, 3,000가구는 아주 미비한 금액이고 미비한 세대수입니다. 실제 따져보면 예전과 지금 아파트 금액만 따져도 2배 이상 가격이고 세대수만 따져도 예전보다는 월등하게 많은데 예전에는 미분양 할인 판매, 사실 미분양을 정부에서 매입할 때 2, 3만 가구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LH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서 군인들 숙소로 돌리는 사례들도 있었죠. 현재 3,000가구 매입은 사실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 정도만 매입을 하지 않느냐. 대구는 2,674가구, 경기도 5,000가구, 충남 1,500가구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1주택 특례 유지를 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금융지원 마찬가지 보증 한도가 모기지 60%에서 70%, 10% 확대를 합니다. PF 보증 40조 원까지, 의무 보증 수수료 완화까지 계속해서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예전과 비슷하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지 1년 연장, 그리고 25년 12월까지 결국은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라, 결국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끔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실제 2007, 8년도에 양도세나 취득세 완화 그리고 대출 완화까지 대부분 예견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어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개별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금융 및 재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2조 5천억 원 24년에서 25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5년 평균 4조 3천억 원 대비 1조 원 초과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경기 부양과 건설업체에 일감을 만들어주고 시중에 풀리지 않는 돈들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와 같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 아파트 금액이 지금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여유가 있고 정말 돈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차를 사거나 폰을 바꾸거나 옷을 사거나 실제 작은 금액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실제 큰 아파트를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은 내용들의 완화 정책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역별 예상 효과는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결국은 미분양 해소를 하겠다. 물론 이런 해소 정책도 좋지만 데이터에 나오는 우리가 미분양에 대한 자료들은 실제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치와 데이터는 100%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실제 공무원을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건설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현재 미분양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탁상공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구든 부산, 충남 다 따져보면 항상 대구가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미분양이 많았던 것은 실제 대구의 인건비나 땅값이 저렴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건비나 땅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재개발을 했고 땅을 파디비 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올랐고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번 오른 땅값이 실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급매로 팔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너도 나도 쉽게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급매물을 구입하기 위한 것들은 대구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어쩔 수 없고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 부도가 난 상황들에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나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개입의 여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 LH 매입으로 인해서 중소건설사들이 숨통이 틀 것이고 그 밑에 하층들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경기 부양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될 것이며 일반인들이 이 정도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흘러가는 동향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부양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7, 8년도에 미분양이 12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7만 가구라고 나오지만 이 데이터를
100% 신뢰하지 않고 9만 가구, 10만 가구를 잡더라도 그 아파트를 결국은 소진해야 될 국민들이 6억 7억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죠.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주고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소득세를 내리면서 팔 사람은 팔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비싼 아파트를 과연 지금의 국민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6, 700에서 7, 800, 하지만 지금은 1,500에서 2,000, 서울은 4,000, 5,000입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까지 우려먹었으면 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새롭게 움직이고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2025년도에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리고 LH에서 3,000가구를 매입하고 13만 8천호를 착공하고 18조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금리가 내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토부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자료나 예전부터 흘러왔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캡처해서 본인들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왜 트럼프가 지금 현재 25% 관세까지 때려가면서 미국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 분들이 금리만 내리면 아파트 가격이 또 한 번 오를 것이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그들만의 리그전이고 또 한 번 투자 투기 세력들이 노름에 빠졌기 때문에 뭐아니면 또라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대구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면 무일푼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갭 투자를 할 수 있겠죠.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투자를 충분히 합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2년 뒤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날려먹어도 1000만원, 손해봐도 2000만원, 하지만 오르면 1억, 2억, 5천만원, 1억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1년, 2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그리고 재개발을 바라는 분들은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오피스텔 위주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금액이 저렴한 외곽지의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실제 위치가 좋은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텔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이 아직도 엄청나게 넘쳐나지 싶은데 이런 유튜브를 보고 또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해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의 목적이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고 호흡기를 띄면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